내가 손을 다쳐서 그런데 그것 좀 우리 집에 넣어줄 수 있겠나? 내가 할 일까지는 아닌데 손이 다치셨으니 어쩔 수 없이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 버렸다. 이 일은 제가 2년 전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시에 살고 있는 45세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택배 일을 하던 시절 뜻밖의 만남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6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떠나 택배 일을 시작하게 된 순간부터 한 할아버지와의 작은 인연이 제 삶을 어디로 데려갔는지 아마도 믿기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살면서 우연히 만난 인연이 운명을 바꿔놓은 적이 있으셨나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경험도 꼭 댓글로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저는 29살 때 한 중소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매일같이 새벽 7시에 집을 나서 회사로 향했고 퇴근길에는 늘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곤 했죠. 회사는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적어도 그땐 그랬어요. 처음 몇 년 동안은 그저 평범한 직원이었지만 10년이 지나고 나니 회사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도 맡게 되었고 제 일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부장님께서는 종종 저를 두고 성실함의 아이콘이라며 칭찬하시곤 했죠. 특히 입사 10주년 기념일에는 동료들이 축하 파티도 열어주었는데요. 그 파티의 주인공으로 케이크를 자르면서 전 이런 다짐까지 했어요. 그래, 이 회사가 나를 받아주고 나를 잘 써주는 만큼 나도 회사를 위해 평생 일하고 모든 걸 바쳐야겠다. 그렇게 해서 내 삶에도 안정감을 가져오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지만 계획대로 되면 인생이 왜 어렵겠습니까? 세상은 제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처럼 제 입사 10주년 이후부터 회사의 매출은 점점 줄어들었고 동료들이 하나둘씩 회사를 떠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나름의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도 이 정도 회사라면 버텨낼 수 있겠지.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한심한 생각이었네요. 어느 날 부장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정훈 씨, 미안해서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네. 자네도 알겠지만 몇 년째 회사 사정이 나아지고 있지 않다 보니 일부 인원을 더 감축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 정말 미안하네. 회사는 자네를 더 고용할 수가 없다고 하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입사 10주년 파티에서 내가 했던 그 다짐은 허황된 것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그렇죠. 제가 잘 될 리가 없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참을 울었습니다. 앞으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이렇게 나이 먹은 나를 어디서 써줄지 아무런 확신도 없었어요. 터널을 지나가면서 깔리는 어두움이 마치 저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회사를 떠난 후 저는 퇴직금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재취업을 시도해볼까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볼까?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받아줄 만한 회사도 없었고 사업을 하기엔 자본과 용기가 부족했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를 만났는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정훈아, 요즘 택배 배송일이 사람이 없어서 난리라더라. 그거 돈도 꽤 잘 벌거야. 몸은 좀 힘들 수 있겠지만 너가 나이도 이제 있고 사업하는 것도 어려우면 괜찮은 선택 아니겠냐. 서운해하지 말고 잘 생각해봐. 처음엔 솔직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나름대로 괜찮은 대학교 졸업하고 비록 작은 회사지만 16년의 경력이 있는 나이인데 택배라고. 항상 택배기사님들께 감사한 마음이었지만 막상 제가 택배 일을 하라는 소리를 들으니 무언가 마음이 무거워졌나 봅니다. 하지만 고민 끝에 저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중고 트럭을 사게 됐고 바로 택배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택배 일은 정말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물품을 올바른 곳에만 갖다 두면 된다고 생각했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수백 개의 택배 물품을 정해진 시간에 배송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혼란의 연속이었죠. 배송 물량을 트럭에 실으면서도 주소를 찾는 것도 서툴렀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온몸이 땀범벅이 됐습니다. 이 일을 괜히 선택했나 하는 후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이 일을 그만두기엔 제 자신이 용서가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다짐했어요. 그래, 장기적인 계획도 다 필요 없다. 그냥 오늘 하루만 살아보자. 오늘 하루만 버텨보자. 당장 눈앞에 닥친 것부터 해결해 나가자. 그러다 보면 점점 나아지는 나를 발견하게 되겠지.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니 역시나 조금씩 적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택배 일을 한다는 사실이 여전히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지금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친구들만 만나면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잘 나가는 친구들에 대한 열등의식이 아니었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친구들이 물었어요. 너 요즘 무슨 일 하냐고 물어보면 항상 얼버무리기 일쑤였고 그냥 대충 뭐 좀 한다고 둘러댔습니다. 설명하기 좀 애매한데 물류업 관련해서 하고 있어. 다른 얘기나 하자. 무슨 너네들 만나면서도 일 얘기를 하냐. 친구들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면 참 허탈하더군요. 제 스스로가 얼마나 초라하고 한심하게 느껴지던지 이 기분은 말로 설명하기가 힘이 듭니다. 사실 저는 혼자 사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대학생일 때 사고로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었기에 늘 혼자였습니다. 결혼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누구를 만나도 쉽게 마음을 열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생활에 여유도 없었고 정말 오래 만난 친구들이 아니면 마음의 벽이 열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끔 친구들은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이 정말 이상했죠. 그렇지만 친구들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혼자 잘 살고 있다고 대답만 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의 적막함과 아무도 반기는 사람이 없는 집은 항상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마음도 무겁고 허전하였으며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됐죠. 부모님이 그리웠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홀로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친구들은 다들 정상적으로 살다가 정상적으로 결혼하여 아이도 키우는데 저는 이게 뭔지. 항상 마음 한켠이 아프고 또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들어가면 가끔은 홀로 술 한잔하다가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송을 하는 중에 많은 비가 내리더군요. 저는 한 농촌 마을로 들어갔는데 어떤 집이 쌀 한 포대를 시켰더라고요. 비도 오는데 이런 무거운 짐을 들 때면 내가 건강해야 이런 것도 오래 할 텐데 하는 쓸데없는 걱정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집에 계시던 할아버지가 나오셨는데 그 모습이 좀 무서웠어요. 할아버지는 손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표정은 어두웠으며 마치 그 모습이 제가 정말 힘들어하던 모습 같았죠. 할아버지께 무슨 사연이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할아버지가 저를 보고는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말하시기를. 기사 양반 미안하지만 이거 우리 집안까지 좀 넣어주면 안 되겠나? 내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손을 다쳐서 무거운 걸 들 수가 없네. 처음엔 뭐 이런 것까지 시키나 싶었어요. 저는 집 앞까지만 전달드리면 되니까요. 하지만 손에 붕대를 감고 계셨고 또 어르신이 정중하게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할아버지의 모습과 표정이 저의 힘들었던 과거를 떠올리게 해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쌀포대를 부엌 안에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싱크대엔 설거지가 쌓여 있었고 온 집안은 어딘가 어둡고 지저분했습니다. 어르신 손이 얼마나 불편하신 거예요? 이거 항상 불편하셔서 어떻게 하세요? 할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지 않겠나. 그래도 자네 같은 젊은이들이 이 늙은이를 도와주니 참으로 고마운 일이네. 나 같은 노인네가 혼자 살다 보면 참 많은 일을 겪지만 오늘 자네를 만나게 되어 기분이 좋구만. 쌀포대를 내려놓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 한구석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전 그냥 어르신의 부탁을 들어드린 것뿐인데 어딘가 모르게 우울한 분위기와 그 우중충한 집안 상태는 저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고 저에 대한 감사 표시를 하실 때의 그 작은 뿌듯함이 마치 저희 부모님이 저를 칭찬해 주셨던 것 같은 느낌마저 들게 되더군요. 그래서 그런가 운전을 하면서도 자꾸 할아버지의 여러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싱크대에 쌓여있던 설거지와 먼지투성이 집안도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죠. 저 연세에 저렇게 사시는 게 얼마나 힘드실까. 그날 배송을 하면서도 하루 종일 그 어르신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혼자 계시는 것 같은데 정리는 둘째치고 식사는 제대로 하시는지 왜 이런 걱정이 됐는지 저도 모르겠더군요. 일을 마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도 마음이 어수선했습니다. 오늘 하루 일한 것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런 말까지 중얼거렸어요. 일 마치고 들러볼 걸 그랬나. 하지만 이내 정신 차렸죠. 어르신이 불편해하실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이러지? 그냥 신경 꺼야겠어. 내일이 아니잖아. 하지만 잠자리에 들었을 때까지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지금쯤 저런 모습이셨을 것 같은데 홀로 저렇게 힘들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외로울까. 홀로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잠이 오지 않아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고 차키를 챙겨 나왔는데요. 이미 늦은 밤이 됐지만 이대로는 잠도 못 자고 고민만 길어질 것 같았고 저는 차를 몰고 할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향했죠. 다시 찾아간 할아버지의 집은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조용히 대문을 두드리자 잠옷 차림의 할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아까 낮에 날 도와준 기사 양반 아니오? 이 밤에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어? 순간 머쓱하더군요. 그러나 살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아까 어르신 뵙고 하루 종일 어르신 생각이 나지 뭐예요. 팔은 왜 그렇게 다치셔가지고 절 걱정시키고 그러세요. 제가 집안일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실례를 무릅쓰고 밤늦게 찾아왔습니다. 괜찮으시죠? 할아버지는 연신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염치도 없이 무슨. 나는 아까 쌀포대 그렇게 해준 것만도 고마운데 집안일을 어찌 맡기겠소. 저는 순간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나 눈물이 났는데 간신히 눈물을 참고 어르신께 들키기 싫어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어르신 보면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생각이 자꾸 나서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간신히 어르신을 설득한 끝에 허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청소를 해드리는 건데도 제가 이렇게나 허락받아야 되는 이 모습이 웃기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설거지도 하고 청소기도 돌리면서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정리를 하는 동안 할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지그시 저를 계속 바라보고 계셨는데 잠시 후 작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시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저도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어르신과 저는 서로 그 어색한 상황에서도 서로를 위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 정리를 다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어르신께서 말씀하셨어요. 기사 양반 오늘 정말 고마운데 내가 이렇게 신세를 져서 어쩌나. 우리 집에 택배가 오면 점심쯤인 것 같던데 다음에 올 때 나랑 식사나 종종 하는 거 괜찮은가? 아까 자네가 아버지 생각이 난다고 했는데 나도 자네를 보면 이제 아들 같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오늘 정말로 고맙네. 나 같은 늙은이가 이렇게 도움을 받다니 참.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저도 아버지처럼 생각할 테니까 무슨 일 있으시면 저한테 꼭 연락 주세요. 어르신께 제 전화번호를 드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틈날 때마다 할아버지 집을 방문했습니다. 택배 배송이 끝나고 시간이 남으면 자연스럽게 할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기다리는 듯 늘 문 앞에서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아들, 오늘은 어찌 이렇게 늦었어? 어르신, 오늘은 택배 물량이 너무 많아서 제가 좀 늦었습니다. 만남이 잦아지니 정이 들기 시작했고, 만남이 잦아지니 더욱 많은 대화를 하게 되면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예전엔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했었지. 그때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물건을 사갔었어. 그때가 아마 내 인생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지 않을까 싶네. 정말 좋은 시절이었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제 과거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저도 예전에 회사에서 16년을 일했었어요. 하지만 얼마 전에 권고 사직을 당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택배 일을 하게 됐네요. 할아버지는 제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에게 그런 사연이 있는 줄은 몰랐네. 세상은 참 녹록지 않은 것 같네. 하지만 내가 장담하지. 자네를 보면서 느끼는 건 자네가 정말 성실한 사람이라는 거야. 세상은 성실한 사람을 결코 외면할 수 없네. 언젠가 자네의 그 성실함이 빛을 발하게 될 걸세. 내 장담하겠네. 어르신과 항상 저녁 시간을 같이 보내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이 정말 위로가 많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바로 제 친구들입니다. 하루는 친구들을 만나 제 근황을 이야기했더니 너 택배일도 힘들 텐데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냐? 그 노인분 안타깝지만 나는 너의 친구로서 너 스스로를 더 챙겼으면 좋겠는데 너가 얻는 게 하나도 없잖아. 친구들 입장에선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임마. 얻는 게 있어야만 사람을 돕고 그러냐 너는? 사람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다 다르더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의 그런 말들이 저를 시험에 들게 만들었어요. 택배 일을 마치고 할아버지 집에 갈 때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건가? 얻는 거 하나도 없는데 괜한 일을 하는 걸까? 난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어째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걸까? 하지만 그런 걱정도 잠시였습니다. 어르신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단 1초도 그런 걱정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 사는 행복함이 무엇인지 1초라도 더 느끼고 싶은데 그 시간이 모자라서 아쉽다는 느낌뿐이었죠. 그렇게 어르신을 뵙고 집에 가는 길에는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할아버지의 밝아진 표정을 보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듯했죠. 그러나 제 일상을 조금 더 힘들어졌습니다. 제가 좀 무리를 했던 걸까요? 배송 물량은 점점 늘어났고 마음대로 쉴 수도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 점점 몸이 지쳐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손목이 시큰거리고 다리에 힘이 풀려 더는 걷기가 힘들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누워서도 저는 다시 괴로운 생각에 빠졌어요. 할아버지 댁을 계속 도와드리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써야 하는 걸까? 하지만 할아버지 집에 도착해 어르신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실 때면 그런 고민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아들, 오늘도 와줘서 정말 고맙구나. 오늘은 일하는 거 괜찮았어. 그 한마디가 제게는 어떤 비난이나 피로보다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할아버지 댁에 물건을 배송하던 중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밥상에 앉아 저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꺼내셨습니다. 아들, 내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알다시피 내가 혼자 지내다 보니 몸도 많이 쇠약해지고 늙은이가 마음까지 참 외로움을 느끼네. 그런데 내가 자네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 놀라지 말고 듣게. 내가 젊은 시절 많은 돈을 벌었다고 했던 거 기억하지? 그래서 지금 건물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나는 자네가 택배 일을 그만두고 내 아들로서 내 건물들을 관리해주는 일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어떤가? 그렇게 되면 나와 가끔 이렇게 말동무도 해주고 어디 좋은 곳도 구경 가고 그러면 좋지 않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어르신께 건물이 많이 있다고. 아니 근데 그 건물 관리를 내게 맡기시겠다고. 갑자기 이러시는 이유가 뭐지? 저는 당황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말씀은 감사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처럼 택배 일하면서 저녁에 시간 날 때마다 어르신 찾아뵙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어르신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나는 내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네. 내가 그래도 사람 보는 눈은 꽤 정확한데 자네를 오랫동안 봐왔지 않나? 내가 내 인생 전부와도 같은 것들을 자네에게 관리해달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야. 자네의 그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이라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보네. 그리고 내게 지금 누가 있는가? 자네가 항상 와주지 않았다면 이 늙은이는 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었을 걸세. 그런 자네에게 내가 보답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나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네. 그럼 제가 조금만 생각해보고 답변 드릴게요, 어르신.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내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 어쩌면 생활이 편해지고 나아지겠지만 어르신께 부담을 드리는 게 아닐까? 그리고 책임도 엄청나게 무거워질 거야. 일이 잘못되면 어르신과의 관계도 지금처럼 좋을 수만은 없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르신이 나를 이렇게까지 믿어주시는데 그 믿음을 저버리는 게 맞는 걸까? 며칠 후 저는 결심을 하고 다시 어르신 댁을 찾았습니다. 어르신은 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계셨습니다. 어르신,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르신이 말씀하신 거 제가 해볼게요. 그 대신 저도 그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르신께서 많이 가르쳐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어르신께서 저를 아들로 생각하신다 하셨으니 잘못하는 게 있다면 꾸짖어 주시고 많이 알려주십시오. 할아버지는 제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이내 저를 꼭 안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내 인생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올 줄은 정말 몰랐다. 이제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아보자꾸나.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택배 일을 정리하고 어르신의 건물 관리를 맡으며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건물 관리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세입자 관리와 서류 정리, 건물 점검까지 하나하나 배워야 할 것이 많았지만 어르신은 제가 어려워할 때마다 친절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들아, 여기 서류는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다. 그리고 세입자들에게는 가끔이라도 감사의 인사를 전해야 한단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일을 정말 열심히 해보자. 어르신께서 나를 믿어주신 만큼 그 믿음에 보답해야 해.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르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침에는 둘이 함께 산책을 나갔고 저녁에는 식탁에서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혼자였다면 나의 말년이 얼마나 쓸쓸했을까? 너와 함께여서 참 다행이고 좋구나. 그런데 평화롭던 일상에 예기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르신께서 갑자기 쓰러지신 것입니다. 저는 급히 119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고 병실에서 어르신의 곁을 지키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르신, 제발 괜찮으셔야 해요. 제가 이제야 아버지 같은 어르신 곁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저를 두고 가시면 안 됩니다. 다행히 며칠 후 어르신의 상태가 호전되었고 의사 선생님은 회복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은 병상에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제 더 많이 너에게 의지하게 될 것 같구나. 정말 고맙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고작 이 고마움뿐이라. 참 미안하다. 저는 어르신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저야말로 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고 있잖아요. 지금 저는 어르신과 함께 건물 관리를 이어가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 주었고, 집안에는 항상 웃음과 따뜻함이 가득합니다. 어르신과 함께 산책을 하며 나누는 대화, 식탁에서 웃으며 밥을 먹는 순간들이 저에겐 그 어떤 순간보다도 소중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저처럼 우연히 만난 인연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다면 작은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 손길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